네, 친구 따라 어학 점수도 올려놓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놨는데 여전히 취업 장벽의 격은 높기만 합니다. 네, 입도 꼬이네요.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어디 털어놓을 곳 없어 답답하고 외로운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더빅스터디의 홍성우 컨설턴트 그리고 차쌤을 대신해서 이건쌤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홍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무난하지만은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바쁘셨구나. 이제 좀 바빴습니다. 우리 이건쌤은 이제 24시간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아, 네. 오늘 뭐 내일까지는 최저 2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면접 잡히신 분들 목 상태 유념하셔가지고 괜히 컨디션 나빠진 상태로 면접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하루 만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24시간 만에 오니까 힘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또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또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런 점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네, 뭐 8월이나 9월에 공고가 이제 시작되었던 분들은 이제 뭐 필기라든지 아니면 이르면 면접까지도 결과가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해서 내가 좀 의욕이 이제 빠지고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채용 공고가 뜬다면은 기회를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만약에 지나서 상반기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도 상반기에 이제 정규직으로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반기를 대비해서 내가 그간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인턴으로 좀 지원을 하신다면은 상반기에 지원하실 때에도 공백기에 대한 답도 될 것이고 직무를 위한 노력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턴 지원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쌤은요? 일단은 뭐 지금 하반기가 끝난 상태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하반기가 엄밀히 따지면 상반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뭐 저희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면접 본 곳들이 되게 늦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최종 면접이 하반기에 늦어지면 하반기 또한 늦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이 안 뜬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채용이 유기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나는 이제 끝났어. 이번 하반기 끝났어. 2020년은 빠이빠이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채용 공고 올라오는 것들 좀 검토하셔서 꾸준히 끝까지 좀 놓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 고민 있으신 분들 어디에다가 사연 신청하면 될까요? 네, 저희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교 ROTC 메리트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디 H77Q님이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선 스펙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인서울 경제학과 전공을 하셨고 현재 3학년 재학 중이십니다. 학점은 3.6학점. 어학점수는 토익이 850점, 토스 7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격증, 경력사항, 수상 경력은 빈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대외활동은 각종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LG 대외활동 6개월 하셨네요. 계획은 적지 않으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기업에서 장교 전역은 대위로 전역하지 않으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얼핏 들어서요. 현재 저는 ROTC 모든 교육을 마쳤고 장교 임관 전입니다. 만약 장교 선택을 한다면 2년 4개월 복무 예정이며 병사로 간다면 약 1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복무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대기업을 지원할 때 장교라는 스펙이 좋은 메리트로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요. 경제 경영 계열이기에 정확한 직무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영업 직무가 장교 칠순을 선호한다는데 이외에도 적합한 계열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좀 스펙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 반장님부터요. 네, 뭐 일단 뭐 이분의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등을 보았을 때 현재 상태에서 컴퓨터 OA 정도만 더 추가된다면 이제 ROTC로서 장교 인관 전에 이제 갖출 만한 정량적 스펙은 거의 갖추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도 훈련을 받는 ROTC의 특성상 이분이 어떤 정량적으로 한 뭐 3, 4개월 이상의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의 계약직 이런 것을 수행하시기는 지금 어려웠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ROTC 훈련이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봤었지만 그렇게 네. 뭐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자격증 같은 것을 갖추는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것은 이분이 좀 ROTC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분의 고민하고 싶은 말에서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지금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어떤 경험이라든지 교집합을 만들려는 노력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셨던 대외 활동이라든지 경력 경험 등을 보자면은 이제 취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를 꼽아보자면은 LG의 대외 활동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장교를 이제 희망하는 것부터도 이제 영업관리 직무 쪽을 이제 희망을 하시면서 ROTC 쪽이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판매 아르바이트 정도라도 해보면서 이런 그 내가 판매라든지 영업을 어떻게 겪어봤었는데 제가 ROTC에서의 겪었던 이런 경험이라든지 강점들을 어떻게 녹여내어 가지고 해당 직무자로서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교집합점을 더 만들 수 있었다면은 ROTC 인간 후에 실제 이런 영업 관리 직무로 지원할 때에도 본인의 그런 대답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쌤이 되게 말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소심해가지고 자료를 다 안 제공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ROTC 하면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ROTC 그 학교에서 다니는 중에 ROTC만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자 시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컴퓨터 관련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격증란에 없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그 ROTC 친구들한테 부탁 해가지고 한자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회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ROTC만 바라보고 장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지금 ROTC를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격증들도 공부를 해보셨던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토익이라든지 토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ROTC만 하고 이제 다른 것들 안 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학점 관리만큼 다른 네. 스펙들도 쌓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ROTC라든지 하는 복무 같은 것들은 뭐 신념 아닌 신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군대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장교를 가서 많은 걸 얻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의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장교를 갈지 병사를 갈지 그리고 내 스펙이 어떤지 이런 것도 고민한다라는 얘기인즉 본인은 제 생각에는 ROTC 자체보다는 취업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분이 지금 ROTC를 갈지 아니면 그냥 병사로 복무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ROTC를 가면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 특히 뭐 증권사 등에서 이 장교 임관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라오는 그런 채용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TO에 대해서 할당되는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생 수준에서는 사실 어떤 체계적인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이끌고 관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ROTC 분들은 군대에서 이런 체계적으로 이런 조직 생활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 대비 이분들의 좀 강점이 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ROTC에 지원해서 임관을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도움만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좀 단점인 부분들도 만만치 않은데 네. 좀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일단 복무 기간이 이분들이 사병보다 10개월 이상 긴 경우가 이제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뭐 휴학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이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취업만을 준비해온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최소 이제 한 살 정도는 더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되죠.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가 더 많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ROTC 분들은 이제 학기 중 그리고 이제 방학 이런 기간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학부생들이 어떤 취업을 위해서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 등을 할 때 이분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개월의 복무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전공 지식 같은 경우에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떤 자격증도 대체로 이제 그 기한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정해졌잖아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이 ROTC 임관한 분들을 대상으로 군부대에서 제공하는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체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문과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직, 이공계열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운영되는 커리큘럼들이 많고 대체로 이제 만족도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어떤 취업 커뮤니티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니 ROTC를 내가 취업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거는 좀 약간 제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 기업 채용에 있어서 장교 전형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금융권 말씀해 주셨는데 홍쌤 말대로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장교 전형으로 따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 장교 전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티오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OTC 나온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TO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만 또 직무가 한정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홍쌤 말대로 이게 영업관리 직무로 좀 한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의 측면과 그리고 또 이제 하면 한다라는 그런 장교 정신에 의해서 또 영업을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쪽 분야로 좀 많이 뽑고 있긴 한데요. 뭐 관리 감독이나 감시 감독 이런 역할들을 잘할 거라는 것들은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나중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군대를 복무를 끝내고 나서 다른 분야로 또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뜻이 있어서 ROTC를 이제 마치게 되면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영업 직무는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직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ROTC 내에서도 또 이 전방에서 소대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도 이제 지원 조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사 조직이라든지 어떤 물류 운송 운반하는 뭐 군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장병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혹은 뭐 홍보를 하는 그런 정운 쪽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를 했었다면은 이와 관련된 직무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물류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좀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뭐 그렇지가 않다. 그냥 전방에서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소대장 역할만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적인 그냥 그 경제 상경 계열을 전공한 학생들과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분들이 그나마 좀 지원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티오가 많고 취업의 그런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금융권의 행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사무직 이런 정도로는 지원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금융권의 행원 또 공공기관 사무직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프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홍쌤 말대로 그 군대를 가서 그리고 장교 전형으로 직무를 어떤 걸로 보직을 받는지에 따라서 뭐 갈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인사과 뭐 당연히 인사과 인사장교로 갔을 경우에는 인사 쪽으로 관련돼서 정훈장교로 갔을 때는 HRM 말고 HRD 파트 혹은 홍보 파트로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가게 되면은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알게 되고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대부분의 ROTC 출신들은 소대장 중대장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영업관리 이쪽 측면만 강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장교 복무하는 와중에 스펙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사들도 하다못해 이제 군대 복무하면서 내가 이제 자격증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어학 공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데 장교들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책임이 막중한 만큼 시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희망하는 직무라든지 그때 가가지고 희망하는 기업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노력을 그래도 2년, 3년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장교만을 바라보고 그거를 메리트로 취업을 한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다행인 건 사연 보내주신 이 H77Q님이
아직은 즐거운 대학생입니다. 네.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시간이 좀 있어요. 이때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ROTC를 이제 전역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막막해하는 게 저는 어필할 게 군 경험밖에 없어요. 딱 그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든 이제 나는 군 경험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뭐 당연하겠죠. 학기나 방학 중에 계속 훈련 받고 또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28개월 동안 복무를 했었는데 내가 뭐 어필할 만한 게 군대 경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군대 경험 외에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학부생 시절에 미리미리 좀 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이제 그 전역 후에 취업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관심 가는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단기로라도 일할 수 있는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라도 지원해가지고 관련된 경험들을 쌓아본다면은 자소나 면접에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리들도 확보가 될 것이고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분이 ROTC 인관 전에 최대한 이런 그 관련된 산업과 직무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쌤은요? 저는 이제 정량적인 스펙을 좀 쌓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ROTC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와중이지만 ROTC 끝나고 난 이후에 전역 이후에 또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돼서 노력들이 또 장교 전형을 하는 와중에도 이루어질 거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학점수 취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점수를 좀 더 올린다든지 학교 성적을 좀 더 높인다든지 그리고 또 공기업을 만약에 진출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교육이수 사항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몇 학점을 받았는지까지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학점 관리 같은 것도 꼼꼼히 신경 쓰는 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유에서 기회에서 많은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마음은 복잡하고 다급한데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77Q님을 위한 두 분의 조언 들어볼게요.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ROTC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내가 ROTC를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ROTC를 인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취업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체계적인 이제 계획 수행 등이 있어야만 전역을 했었을 때 막막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본인이 전역 이후에도 이제 행복한 취업 이룰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지금 행복한 취업 말씀해 주셨고 권프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많은 ROTC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안쓰럽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ROTC를 그냥 단순히 수단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장교 전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취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이제 전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더 이상 그렇게 좀 군대식 문화라든지 군대에 있는 하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응하지 못했는데 ROTC 전형으로 우대받아서 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 다시금 그 문화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바가 뭐냐면 선배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자격증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ROTC 선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들 중에는 분명히 전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은 괜찮으셨는지, 실제 취업하고 나서 만족하시는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전역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럼 최소 5년은 남은 거거든요. 5년 이후에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취업 프로세스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5년 후에는 과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5년 후에는 영업 관리가 정말로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에 대한 직무의 고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금융대박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은행, 금융권에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경외시에서 경영학과 졸업하셨고 4학년에 재학 중인 3.8학점의 학생입니다. 토익은 890점, 오픽은 IH고요. 무역관리사 또 무역영어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 교환학생 1년 다녀오셨고 인턴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대외 활동하셨네요. 은행권과 금융권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고요. 학교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격증 보유가 많지 않아서요. 무역 위주로만 갖고 있네요. 유유. 금융 자격증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또한 은행권 인턴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인턴을 붙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인턴의 경우 스펙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금융 대박이라는 아이디어에 맞게 금융권, 은행권 원하고 계십니다. 스펙 좀 어떻게 보세요, 쌤? 네, 일단 뭐 금융 관련 자격증 이분은 지금 뭐 무역 관련 자격증밖에 없으시죠. 금융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 외에는 정량적 스펙은 사실 뭐 준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과 관련된 상경 계열, 경영 쪽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학 점수 요새 이제 은행권에 지원할 때 물론 지원 자격에서부터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어학 점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은행의 인사 담당자도 공개적으로 어학 점수가 이제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으니 어학 점수도 높기 때문에 좀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분 이제 은행권을 지원할 때 혹은 어떤 특정 직무를 지원할 때 강점으로서 살릴 수 있는 어떤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교환 학생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분이 충분히 뭐 스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컴퓨터 OA라든지 아니면 희망하는 금융권 인턴 이것 정도만 갖춰진다면은 이제 채용 전형에 대한 대비만 갖춰지면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분의 그런 자격증을 봤었을 때 이분이 원래 무역을 준비하셨던 분이 아닐까? 좀 이런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네. 무역관리사와 무역영어 1급이 있는데 이분이 왜 무역 쪽은 희망을 하지 않고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게 되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감독원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 경영학 그 학과를 전공하면서 어떤 내린 본인만의 어떤 결론 혹은 가치관의 정리, 접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왜 금융권을 지원해야 하는가, 나는 금융권에 어떤 강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금융권을 희망하는데 무역 관련 자격증만 있으십니다. 이건 뭐 진로를 바꿔서였을까요, 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경외시에 있는 무역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경영학과 내에서 또 무역 전공 경영학과 이런 내에도 거죠. 있고 뭐 홍대라든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학과 관련 학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학과를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펙이 뭘 것 같나요? 가장 좋은 스펙은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스펙은요, 경험입니다. 그 경험 중에서도 어떤 경험? 지원해본 경험입니다. 내가 일단 지원해봐야지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내가 지원해봐야지 필기 성적이 얼마나 안 나오는지를 알며, 내가 지원해봐야지 면접에서 나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하는 준비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준비겠죠.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요. 이번 4학년, 그리고 지금 4학년이고 하반기라고 한다면 4학년 2학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지원해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원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 되고 아직 은행 공채가 안 뜬 곳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뭐 이번에 농협도 이제 서류가 이제 곧 발표날 거고 기업은행 아예 채용가 안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데들 지원하는 것부터 먼저 선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스펙입니다. 네, 역시나 은행권 선배답게 이런 따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되게 네. 뭔가 옆집 오빠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그러니까요. 해주시네요. 그런가요? 옆집 네. 오빠 느낌이 원래 이렇게 날카롭나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옆집에 대체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자격증보다 경험이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할 때 자격증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원으로서의 자격증보다는 은행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격증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은행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은행원? 은행원이 하는 일들 뭐가 하는 있을까요? 일들? 네. 통장 만들어주고 통장 만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상담해주고 대출 상담해주고 대출 상담해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통장 만들어주는 이런 간단한 일들은 은행 FP라는 자격증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 상담이라든지 기업 관련 여신 상담을 한다면은 당연히 신용분석사 같은 자격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외환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면 외환 전문역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외환 전문역 중에서도 1종 같은 경우에는 외환 송금이라든지 당다발 송금 같은 일들, 외환 2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이나 일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내가 이제 은행의 자산 관리라든지 자산 설계 서비스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보험 3종,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변액보험 이런 것들 자격증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뭔가요? 은행원으로서의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안에서 어떤 역할과 일들을 내가 희망하는지가 잡혀 있어야지만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다는 막막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은행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직해서 행원으로 띡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KB국민은행처럼 유비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직군별로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은행을 예를 들면 금융영업이라 뽑더라도 WM을 희망하냐 아니면 기업금융을 희망하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IB, 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가서 어필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직무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직무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그의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이 단순히 보여지는 면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령 지금 무역영어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한 발 남들보다 앞서가 있는 거는 무역금융이라든지 수출입의 실무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외환 전문역이라든지 1종, 2종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 무역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욕심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인 그 자격증 취득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향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무역 관련 자격증도 있고 또 중국에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대외 활동도 했어요. 좀 다양하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갔던 교환학생부터 잡아볼게요. 중국에 가면요, 그게 강점인가요? 저도 중국은 다녀와 봤거든요. 저도요. 마라샹궈 먹어보고 상하이 동방명주 이런 거 구경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강점인가요? 아니죠. 중국에 갔다 이퀄 다양한 문화들을 알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다양한 문화를 알고 여러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는요. 어학적인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국어를 할 줄 아시나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냐와 문화를 이해하냐 이거에서 전후를 따지면은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1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취득하지 않은 신의 HSK 급수 취득을 좀 더 먼저 선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무역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역금융 혹은 수출입금융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금융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수출입금융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로 좀 풀어가시고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노력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대외 활동인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금융감독원 뭐 삼성생명 영업관리자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대단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실제 실무진들이 그걸 보면서 와 금융감독에서 대외 활동을 했으니까 대단한 친구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대단한 엄청난 스펙이기보다는 아 진짜 이 친구가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로열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열티적인 부분은 금융감독원 외에도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계속 꾸준히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몰입되지 마시고 인턴도 지원해 보시고 아르바이트도 지원해 보시면서 금융권의 로열티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늘려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네, 아마 그런 로열티 중에 하나가 인턴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턴십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분이 뭐 인턴십을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스펙까지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인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턴은 정규직처럼 한번 붙으면은 뭐 어떤 정리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처럼 이렇게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정직원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일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인턴의 특성인데 그리고 그런 인턴에게는 당연히 대단한 업무를 맡길 수도 없겠죠. 그런 인턴에게 어떤 그 대단한 역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원들과 좀 어우러질 수가 있고 기본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과 역량만 바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단한 준비는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인턴은 요새 이제 너도 나도 혹은 뭐 직무 관련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사람 좀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지원을 했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원자보다는 이 사람은 정말 금융권에 대해서 굉장한 뜻이 있는 지원자구나. 이런 로열티가 보이는 지원자들을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금융권을 희망을 하며 그리고 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인턴에서 어떻게 좀 보완하고자 하는지 이런 답변들을 녹여내신다면은 인턴을 지원할 때에도 스펙을 위해서 지원했네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이분은 정말 금융권에 뜻이 있는 지원자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금융 대박님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프로님부터. 일단은 시작은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원을 금융권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어떤 직무를 희망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행을 가고 싶은지 금융권을 가고 싶은지가 좀 헷갈려요. 금융권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은행만이 존재하는 건가요? 금융권에는 캐피탈사도 있고 저축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인이 기업금융으로 특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캐피탈사도 지원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아니면 신용분석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공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들 직무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홍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이분 학점을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로서 3.8점, 굉장히 이제 전공 성적에 대해서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확장하고 싶다. 그러고 내가 이제 경영학 전공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공기관 경영 전공 단일 필기를 치르는 그런 곳에서도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에 이제 1순위로 바라는 곳에 간다면 물론 좋지만 요새 이제 취업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지원을 여러 곳에 해둔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보험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